한번 우리 애들한테 학교가 어디가 좀 맞을까, 어떤 학교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 조금 뭐 차이점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이렇게 체크 포인트 정도만. 차이점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더 차이가 크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간의 차이보다 아이들마다 차이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먼저 보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다 아시겠지만. 어디가 좋은가가 아니고 어디가 우리 아이한테 맞는가가 중요한 거. 근데 이제 예. 그것도 사실은 이제 학교마다 큰 차이가 사실은 없다. 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사소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그 뭐 그래야 오늘 오신 보람이 있을 테니까. 네. 타워랑과 인터는 한 6월 중에 한번 할게요. 6월 네. 말 전에. 예. 타워랑과 인터를 한번 둘러보시면 오투랑 마운트는 좀 어느 정도 그 똑같은 시스템이니까 맞아요. 예. 좀 아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일단은 타워랑과 인터를 먼저 한번 가볼게요. 한번. 그렇지. 그렇죠. 네. 네. 예. 여기 타우랑아 좋은 점이 학교들이 되게 평준화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 커리큘럼이 거의 학교마다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특히 공립 같은 경우에는 별로 차별화가 없이 오토 인터하고 타우랑아 인터하고 마운트 인터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다랑아 인터가 좀 많이 통편이고, 근데 들어가서 받는 수업의 형태라든지 이런 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 세 학교는 저희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어디에 사세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가세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전부 다 그 학교로 갈 거니까 그 학교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그게 그 공립 세계의 특징이에요.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 못 이기잖아요. 예, 친구 따라 가잖아요. 애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겨요? 이기는 사람. 아, 이기는 분 한 번 딱 계시네. 네. 그러니까 엄마 이제 요 나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거 해, 저거 해. 예, 이게 예.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친구 따라서 이 학교 갈래? 그러면 이거 이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게 7, 8만 모아놓은데 아이들이 더 주체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기 주인이잖아요. 7, 8만 모여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애들이 훨씬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그런데 이 칼리지까지 들어가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이 like 사립 같은 경우, 준사립 같은 경우가 많아요. 베들레헴 칼리지라든지 아퀴니스 칼리지라든지 그래갖고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올라가잖아요. 거기 좋은 점은 어머님들이 애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아니면은 학교를 한번 7, 8 경험하고 또 학교를 옮겨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13월까지 쭉 가게 되면 여기서 오래 다니실 분들은 그걸 훨씬 선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움직여도 되고 한번 그냥 이사 딱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7학년에서 13학년까지 쫙 그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 인터만 있는, 그러니까 7학년, 8학년만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규모가 커요.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13개 학급씩이 있고 이게 18개, 20개 학급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마오리 아이들이 다니는 마타이 하우스라는 데 거기 두 개를 빼고 한 학년이 18개 학급이에요. 13개, 13개 학급. 그러니까 총 따지면 26개 학급, 26개 학급, 여기가 40개 학급인데 규모가 크죠, 일단. 뭐 7학년, 8학년 2년제니까. 지금 올리브 얘기한 대로 형제 일단 한번 입학해서 뭐 7, 8, 9, 10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러면 베들레헴이나 아콰이나스 그쪽으로 일찍 들어가 버리는 게 좋겠죠. 여기 이제 초등학교에서 베들레헴 칼리지 같은 경우는 3개 학급이 올라오고 총 7개 학급이에요. 그러니까 4개 학급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3개. 그다음에 외부에서 와서 이제 새로 반편성이 되는 애들. 그럼 그때 친구들을 또 사귀어요. 같이. 올라온 애들은 친구 그룹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다 그 학군 내 초등학교 한 네다섯 개 정도가 넘는데, 거기 애들이 다 와서 이제 새로운 친구 관계를 다 만드는 거죠. 뉴질랜드 애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갈 때는 그래서 이제 학교가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내가 친한 친구들이 좀 있다. 그럼 학교랑 얘기해서 그 친구들이랑 7학년 때 같은 반으로 좀 같이 묶고 예. 묶어 드리려고 해요. 네.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프라이머리 졸업하고 마운트 초등학교 졸업하고 마운트 인터로 간다 그러면 마운트 프라이머리에서 나랑 친했던 아이랑 가능한 같은 반으로 가면 걔가 한두 명이 있으면 그 이제 확장시키기가 편하니까.
물론 뭐 영어가 되고 한 1년 지나니까 사실 적응하는 건 별로 걱정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7, 8학년만 있는 학교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고 2년제, 이 7, 8학년 사실 칼리지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해요. 다양한 과목을 쫙 단임제로 수업을 하고 쫙 펼쳐놓고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수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걸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이 있어요. 테크놀로지 교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특화돼 있고. 그래서 뭐 인터미디어트 7, 8학년인데 7학년 1년만 하고 가겠다. 그러면 학교에서 별로 뭐 좀 권하는 건, 야, 어차피 들어왔으면 요 7, 8학년 2년은 다 하고 가라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7학년 때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8학년 때 할 수 있는 과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고학년, 고 사춘기에 그러니까 맞는 아이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기에 맞게 되어 있다라고 보통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베들레헴하고 아쿠아니아스도 7, 8학년들은 상위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좀 이어서 연속적인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7, 8학년 때 딱 뭔가를 끝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다르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저기 7, 8이 교실이 섞여 있어요. 지금 오토인터도 그런 오투 게 인터만 따로 따로 있고요. 있고, 7학년 교실 따로 있고 예. 8학년 교실 따로 있고. 근데 마운트 인터하고 다랑아 인터는 7, 8을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교실 안에 시니어도 있고 주니어도 있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과정이 다른데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그룹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레벨에 맞는 그룹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7학년만 하든 8학년만 하든 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냐면 처음에 7, 8로 들어가서 그게 2년을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근데 저희 인터내셔널은 만약에 7학년 때 했었는데 그 담임의 그 경험이 별로 좋지 않았다든지 뭐 이러면 현지에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담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젠 정보가 외우고 공부해가지고 되는 사회가 아니고 이 정보를 어디서 떼가지고 오고 하는 그 정보를 받는 방법을 배우는 사회를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로블럼 솔빙이나 이런 게 있으면 문제를 던져주고 아이들한테 자, 이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자, 너희들이 찾고 서치를 해보고 다 해봐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오면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맨날. 그런 게 그런 이게 공부를 하는 방식에 이게 하나도 안 하는 건 다 동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공립을 보내면서 어머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너무 느슨하다. 너무 공부를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들이 그룹 활동을 하면서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이미 많은 영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어라는 게 1년 만에 되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애들이 좀 풀어놔도 얘들이 2년 차가 되면 확실히 올라와요. 그러니까 공립의 좋은 점은 그런 다양한 활동, 특히 이렇게 학교가 크고 고 7학년, 8학년만 있는 학교를 가게 되면 스포츠 옵션이라든지 뭐 음악 옵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교내 활동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 공립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준사립은 끼케야 4반, 5반 이 정도 또는 6반 정도거든요. 한 학년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예, 그 그러면 아퀴나스는 저 5개 학급이에요. 7학년에 5개 학급, 8학년에 5개 학급, 7, 네, 8학년에. 네, 그리고 베들레헴 칼리지는 7학년에 7개 학급. 그러니까 네. 7, 8, 9 이렇게 올라가는데 음, 중간에 8학년인 9학년인가가 좀 학급이 조금 더 많아. 애들이 좀 예,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 내년 같은 경우 7학년 같은 경우는 7개 학급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일단은 아쿠아이나스 칼리지는 5개 학급인데 어제 보셨겠지만 한 교실에 한 명씩만 입학을 해요. 우리가 음, 7학년 기준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한 교실에 한 명씩 입학을 해요. 선착순으로 인터뷰 통해서. 그러니까 학비를 좀 이렇게 먼저 예치금을 좀 내야 되는 단계가 있고, 베들레헴 칼리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한 교실에 한 명이다라는 룰은 없어졌어요. 7학년 이상은. 음, 그러니까 한 교실에 최대 한 2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7개 학급이잖아요. 7개 학급이니까 해마다 한 8, 9명 정도의 우리 학생들이 입학.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소 그래도 한 7, 8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반에 한 명이 되거나 또는 두 명이 되거나 요게 섞여요. 네, 저희가 섞여가지고. 가능하면 남자 여자로 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거의 다 7학년 이상은 남자 여자 애들 서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네. 본론으로 제일 네. 궁금하신 거 바로 얘기를 할게요. 일단 학비는 네, 여기는 좀 아시겠죠? 이제 한 4만 불 가까이 돼요. 7학년 되면 4만 불이면 3천 뭐 한 5천? 그거 좀 올랐을 거니까 올랐으니까, 이거죠. 예. 그러니까 4만 불 정도 될 거예요. 한 예. 3천만 원이 좀 넘죠. 사립학교. 아쿠아이나스 칼리지 같은 경우 지금 내년에 학비가 19,000으로 5,400. 수업료 네. 그러니까 등록비 행정비 포함하면 한 하면 2만 불 정도 될 거예요. 2만 불. 네. 여기도 거의 똑같아요. 2만 불. 준사립이에요. 19,000, 학비만 19,000. 네. 뉴질랜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네. 1년에 한 5천 불 정도, 한 4, 500만 원 정도를 내는 준사립. 준사립이고 네. 여기는 종교가 카톨릭이고 여기는 네.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여기 타오랑과 인터도 좀 관심 있는 건데 요 간단하게 요거를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그래서 네. 입학 절차는 지금 아쿠아이나스는 한 반에 한 명씩만 입학을 하고 최대 30명을 받아요. 유학생들 전 세계에서 오는 학생들 30명만 받아. 그러니까 7학년에서 7학년에서 13학년까지 7년제 총 학교입니다. 30명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인구의 10%, 4%. 4%만 받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예. 30명이니까 여기는 가려면 빨리 원서 내고 그 다음에 예치금 10%를 내야 돼요. 그거는 우리 아쿠아니스 베들렘 둘 다 똑같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10%니까 한 1,800불 정도의 예치금을 넣어야 예.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고 입학 원서 내고 인터뷰 보고 합격했어요. 그러면 돈을 먼저 2주 안에 내야 그 자리가 내 거가 돼. 2주 네. 안에 예치금을 내라고 돼 있어요. 2주 안에 예치금을 안 내면 그 자리는 없어져요. 그 다음 대기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도 지금 인터뷰를 보죠. 원서를 넣고 인터뷰를 보고 필요한 경우 영어 시험을 봐요. 뭐 대부분 다 영어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시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입학 허가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2주 안에 1,900불 정도의 이 계약금, 그러니까 수업료 중에 일부 10%를 먼저 계약금 내야 2주 안에 내야 그 자리가 내 거가 돼요. 만약에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날라가고 다음 기다리는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아이들이 그걸 물려받겠죠. 가령 9월 달에 한국에서 이제 원서 접수한 애들한테 이제 넘어가는 게 되겠죠. 타오랑과 인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질문이 이제 9월 11일 날 토탈 시험이 있어요. 저희가. 네. 토탈화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 수학, 그다음에 약간 IQ 테스트 같은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 세 과목을 배워요. 영어, 리딩, 라이팅, 매스, IQ 테스트 같은 걸 해요. 세 가지. 이거 이제 이게 조금 혼동스러우신데요. 이 나라 아이들이 토탈화를 지원하는 방식은 학교 선생님이 추천이 들어가요. 그 반에서 잘하는 아이한테 너는 토탈화 시험을 쳐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 티처 레퍼런스가 같이 들어가야지만 그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저희 인터내셔널은 이 루트가 달라요. 저희는 일단 관심이 있으시면 원서를 먼저 인터내셔널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그 담임쌤한테 레퍼런스를 못 받더라도 아 나는 우리 아이가 토탈화 시험을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의향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인터내셔널에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담임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담임한테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요. 포타라는 타오랑가만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이 익스텐션 클래스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어요. 이 애들을 익스텐션을 따로 뽑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고등학교도 그 전에 오토칼리지 이런 데도 이런 익스텐션 클래스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타우랑 아인트의 도타라 클래스하고 그다음에 보이스 칼리지의 익스텐션 클래스 9학년, 10학년이 남아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이스 칼리지 같은 경우에도 A부터 A, B, C, D, E 이렇게 반을 나눴어요. 스트림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 A, B에 30명, 30명, 60명 빼고는 전부 다 평준화됐어요.
그래서 토탈화반 애들이 거의 요 A반이나 B반을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네. 큰 차이점을 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네, 타워랑과 인터는 반을 따로 편성을 해요. 두 개 네. 학급, 7학년. 이제 새로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 다른 게 7, 네. 8학년이 섞여 있는 교실이지만 7학년에 4명을 보통 선발을 해요. 음, 7학년에 토탈아. 그거는 4명. 걔네들은 시험을 봐서 뉴질랜드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을 따로 묶어서 2개 반을 만드는 거예요. 성적 시험 패스한 애들만. 그 중에 우리 유학생은 한 교실에 2명을 받아줘요. 그러니까 총 4명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4명은 뉴질랜드 아이들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유학생들끼리 경쟁해서 상위 4명이면 여기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 애들만큼 영어를 잘, 음, 뭐 아직 유학 기간. 근데 우리는 수학을 잘해. 그죠. 그 다음에 머리가 똑똑해. IQ 테스트가 있어. 그러니까 세 과목 중에서 2개에서 일단은 우리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 4명을 따로 뽑아서 둘둘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그러면은 토탈화만 있느냐? 사실 타우랑과 인터, 오투 인터나 마운트 인터도 이제 게이트 클럽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방식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아카데미라고 그래 보통 스포츠 아카데미, 뮤직 아카데미, 사이언스, 그 다음에 오투 인터 같은 경우는 뭐 매스필드하고 러서포드라고 그러니까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애들을 좀 선발을 해놓고 리터러시 영어나 언어에 잘하는 애들 뽑아놓고 엔지니어링 과학 잘하는 애들 뽑아놔. 이 얘네들은 정규 자기 반에서 수업을 해요. 근데 금요일 날 그런 애들만 모아서 심화 수업을 따로 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네. 일반만. 그래서 요 2개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반나절 정도씩은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심화 수업을 한다라는 방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모든 담임 선생님이 하는 기본 커리큘럼은 똑같이 공부를 하고 개인적인 재능에 따라서 따로 심화 수업을 과목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 선발해서 한 반을 편성해서 7학년인데 8학년 레벨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행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리터러시나 뉴머러시나 이 부분을 7학년인데 1년 먼저 8학년 수준의를 공부를 해나가면서 1년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되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쭉 올라가면 예를 들어 타우랑과 뭐 인터하고 보이스 칼리지 다 갔다 그러면 베들레헴도 있어요. 베들레헴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선행반으로 가는 익스텐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 보면 7학년인데 8학년 공부하다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을 다 마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1년을 먼저들 내가 다 공부를 해서 올라가니까 계속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고3 때는 이제 스칼라십, 장학금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대학 준비라든가 그 1년을 내가 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이제 SAT 시험을 보러 가든지 미국 가려고 아니면 뭐 뉴질랜드의 정부 장학금 과목별 장학금을 공부한다 아니면 과목을 더 여러 개를 넓혀서 자기가 지원할 대학교 수업을 미리 보이스 칼리지 같은 경우도 빅토리아 대학이나 와이카토 대학교 논문을 고3 때 먼저 따요. 대학교 가면 우리가 학점을 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딸 때 학점을 고3 때 미리 받아서 따는 애들이 있어요. 1년 먼저 애들이 빨리 가니까. 그래서 이제 요 3개 중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베들레헴 칼리지도 매스하고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따로 반 편성을 해요. 영어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아퀴나스 칼리지는 영어는 없고 수학, 과학, 익스텐션 반은 따로 만들어서 좀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여기 뉴질랜드 이 커리큘럼상 교육부 교육 제도상 따로 뽑아서 걔네들한테 맞는 과정을 주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맞아요. 아퀴나스는 9학년, 10학년 과정이 그렇고요. 7, 8학년 과정일 때는 그렇게 익스텐딩 하는 걸 원하는 아이들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블럭 딱 2시간 정도만 한대요. 따로 걔들만 모아서 7, 8. 그래, ACG는 한 교실에 한 학년에 2개 학급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한 학급씩이고 그다음에 7학년부터는 2개 학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교실에 한 20명 정도씩 해서 한 학년에 40명, 맥시멈 50명 정도가 다녀요. 한 학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교실에 유학생은 2명을 입학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3천만 원 정도 주고 사립에 들어간다 그러면 애들이 영어가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아까 말씀대로 남자애 여자애 섞어서
2명 정도는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학 신청하고 자릿수에 따라서 입학 허가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ACG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선착순 입학 원서를 내고 원데이 트라이얼 갔다 오신 분 있나 여기? ACG? 갔다 왔죠. 그러니까 원데이 트라이얼 보고 그 다음에 교장 그다음에 선생님이 교장선생님 인터뷰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만족하면 이제 오퍼가 나와요. 시험도 보잖아요. 예, 시험을 지금 네, 지금 시험을 보고 요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서를 넣고 예. 그 원데이 트라이얼 하고 네. 시험 보고 시험과 인터뷰를 그를- 두 개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학 허가서를 받아요. 근데 이게 느낌에 막 시험 치고 막 통과하고 이러니까 막 들어가는 관문이 엄청 좁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시험의 취지는 일단 아이에 대한 상황 파악이 빨리 돼야 학교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얘를 서포트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취지래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애를 떠르겠다는 게 아니고 아이의 파악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우리 유학생들한테 그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네, 아이의 학습 태도와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학교에서는 지금 ACG 같은 경우도 유학생 인터내셔널 매니저 그 소니아 선생님도 새로 저 업무를 넓혀가지고 이솔 수업도 따로 개인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유학생들을 위해서 올해 다양한 장학금도 있어요. 스쿨버스 예를 들어 무료다 이거 한 1년에 150만 원 정도 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쿨버스 무료다. 뭐 그다음에 5가지 액티비티 1년간 하는 거 무료로 제공해주고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솔 수업이나 뭐 그런 개인적인 유학생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현재 뭐 실력이 낮아서 떨어뜨리기보다는 아이에 대해서 뭘 잘하는가 이걸 파악을 하고 학교에 왔을 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기 위한 인터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음, 선착순이다 대신에. 그렇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 뭐 잘 하지 못하는 애도 내가 키울 수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게 선착순의 개념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 지금 10%를 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딱 걸리는 게 요거랑 걸려. 맞아요. 토탈아 9월 11일. 예, 그러니까 9월 11일. 근데 네, 요때까지 이거를 내가 신청을 안 하고 예치금을 안 내고 요거를 보고 이걸 먼저 보고 네. 그 다음에 입학 신청을 하겠다. 빈자리가 있으면 이건 완전히 이제 운인 거죠. 그럼 진짜 자리가 남아 있거나 갑자기 떠나는 애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자리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요 시험을 먼저 보고 토탈화해서 될지 말지가 이제 결정은 9월 한 25일 정도 나와요. 네. 좀 9월 많이 25일, 늦죠. 2주 네. 정도. 이건 캔터베리 대학교에서 외부 대학교에서 문제집 가져오고 채점을 거기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니까 9월 말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9월 말 이걸 먼저 보고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콰이나스나 베들레헴이나 ACG에 자리 남은 대로 내가 지원을 해서 간다.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의 전략이고 음.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이제 올리브가 얘기해 봐봐. 두 번째 두 방법은 번째 또 뭐 있어? 전략은 일단 디파짓을 그냥 잃어버린다 치시고 내가 원하는 학교 하나를 선택해갖고 일단 원서를 내고 자리를 확보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토탈화를 오신 지 한 6개월, 그러니까 애가 6개월 정도 됐는데 토탈화를 들어간다. 그러면 받아준다고 해도 아이 자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 대한 상황 파악을 빨리 하고 어느 게 우리 아이한테 맞는가를 결정을 먼저 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왜냐하면은 이게 관건이 이 도메스틱 아이들하고 똑같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내셔널 쿼터를 딱 2명을 주고 거기에 맞게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성적이 좀 안 돼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토탈화가.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우리 아이는 그렇게 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빨리 성장할 거다. 이런 애들은 충분히 쳐봐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나는 중요할 것 같아. 네, 맞아요. 수학이 특히나 뛰어나면 이 응. 영어를 잘 못하는 거를 많이 감가상각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2개를 다 지원해 놓은 상태에서 이게 되면 그냥 일로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뒷받침 포기하시고.
작년에 한 두 명 정도 그런 분 있으셨던 다시 것 같아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긴 학비를 완납하는 순서예요. 네. 예치금이 아니고 음. 여긴 학비 완납 순서야. 그러면 우리가 한 1,900불 정도, 한 100, 2, 30만 원, 여기나 여기를 내가, 예를 들면, 아퀴나스하고 토타라하고 두 개에 내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아퀴나스의 자리를 먼저 잡아놓고 예치금을 내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자리를 하나 잡아놨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9월 요때 시험을 봐서 9월 말에 되면 두 가지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버리고 요리 갈 거냐? 아니면 뭐 근데 보통 미리 저걸 버리죠. 토타라 가시죠. 근데 이게 저는 예.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토타라에 들어가시면 도메스틱 한국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 반에 한국 애가 대여섯 명 있었던 적도 있어요. 예. 여기 뭐 예. 올리브도 그렇고 우리도 예. 여기 교민들은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같은 경우는 종교가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요 베들레헴 많이 가고 성당 다니는 분들 아퀴나스 가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다 타우랑과 타우랑 인터로 인터, 지원한다고. 오투 인터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교민들이 베들레헴하고 타우랑과 인터에 사실 교민들이 우리가 많지는 않아요. 한 100집, 150집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애들이 그 학교로 대부분 많이 가요. 베들레헴하고 타우랑과 인터 토탈의 시험을 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교실에 유학생 돈을 내는 애들은 2명이지만 교민 그 외 애들이 교민 한 애들 2명 막 3명, 정도는 4명. 평균적으로 있을 예, 수도 있을 있다.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네.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꼭 베들레헴하고 여기 토타라하고 과연 어떤 게 좋냐라고 구분을 이제 하실 때 이제 마지막에 두 가지를 잡고 예,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올리브랑 다시 또 상담하러 와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또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예,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특기와 재능을 조금 이렇게 7, 8학년 이렇게 압축된 2년제 학교에서 다양하게 경험도 같이 하는 거예요. 토탈하는 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터미디어트 학급이에요. 인터미디어트 학급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이 모여서 1년 먼저 선행 과정을 전 과목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베들레헴 칼리지 같은 경우는 학교 캠퍼스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우리 오픈데이 때? 그래,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종교가 좀 있죠. 그 다음에 그게 7개 학급인데, 선생님들이 그 뉴질랜드 아이들도 돈을 내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학업이나 어떤 학교 부모들의 서포트가 굉장히 강해요. 음. 토타라보다도 오히려 일반 학급 7개 전체가 아콰이나스도 그렇지만 부모들이 그 보드 운영 이사회를 이제 만들어서 학교 교장을 이제 좌지우지하는데 학교의 아카데믹한 걸 전체적으로 7개 반을 다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한 중간 정도 되는 성적이다. 그러면 그러면 어디가 베들레헴 좋겠어? 좋아요. 두 개가 됐는데 중간 정도다 그러면 토타라 가서는 자기가 다른 애들보다 자꾸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 전반적인 중간 이 모든 아이들을 다 같이 끌어올리려고 선생님들이 좀 잡아요. 자꾸 쪼아. 오래 자꾸 학교로서 부모들도. 네, 맞아요. 저희 상담도 많고요. 특히 베들레헴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매니저 밑에 3, 4명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포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그런 서포트에 대한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좀 오래 버티시는 것 같아요. 거기가. 특히 네. 이제 뮤직 쪽은 베들레헴이 강해요. 뮤직하고 이런 아트 쪽은.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 오케스트라라든가 합창이라든가 이게 교회 크리스찬 그 문화 자체가 학교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는 특별히 만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들이 있어요. 예? 그런 음악 교육들을 음악 넣어줘요. 기본적인 음악 커리큘럼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내가 개인적으로 악기 과외를 하거나, 그쵸. 중창단, 합주단을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학교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초등생 오케스트라. 빨고, 오케스트라가 가장 크고, 이러죠. 들어가면 이제 배우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의 몫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과목 수업 빼놓고. 얘들이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악기를 하나씩은 다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서 그런 오케스트라라든지 뭐 합창단이라든지 어떤 음악을 하는 그런 부류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실력이 좀 돼야 오디션을 다 들어가는데 해야죠.
만약에 내가 7학년이다.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하세요.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 하나를 고집해서 시작을 하면 여기서 9학년, 10학년 되면 그런 데를 다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학교 선정 기준을 얘기할 때는 조기 유학 기간을 내가 몇 년을 하느냐 맞아요. 그게 이것도 엄청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와서 진짜 뉴질랜드다운 교육을 좀 받았다. 한국과 다른 거, 우리가 찾고 있는 거, 뭔가 새로운 거, 새로운 방식. 그랬을 때는 어떤 학교가 좋으냐. 그러니까 기간이 나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딱. 그러면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아이들에 맞춰서 아이들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뭐를 가장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단순히 영어만 좀 늘릴 것이냐. 영어만 늘리겠다고 그러면 저는 오로피나 타우리코 같은 데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이런 학교들은 1학년에서 8학년까지예요. 예, 근데 7, 8학년에 한국 애가 하나도 없어. 음, 내가 가면 나는 혼자야. 음. 한 50명 중에 한국에 혼자야. 그러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왜냐하면 오로피라는 학교 자체의 단점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딸기밭 가듯이 저희 가이스바그 라운드밭 입구에서 거의 20분을 이렇게 차로 들어가야 되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농장주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서포트라든지 뭐 그 부유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기 있는데 이게 너무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못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가셔가지고 그 반에서 유일하게 한 명이나 두 명, 7, 8학년에서 있었던 아이들의 만족도는 엄청 높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만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 이런 아이들 성격도 좀 학교도 봐야 가야 돼요. 돼. 그것도 이제 이거는 내가 예, 일단 1년 동안 영어를 했기 때문에 뉴질랜드 예. 아이들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고 첫 음, 번째, 두 번째 좀 외향적이야. 그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네,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내가 막 네. 휘젓고 다니는 애 최고죠, 최고. 네. 그러니까 1년만 생각하시고 아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오로피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그 초입의 그 바이스파 라운드밭에서 학교 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서 내려주면 버스 타고 들어갔다가 또 나중에 나올 때도 그 초입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스파 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별 지장 없이 애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1년만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옵션이라는 거죠. 그 이 다음에 타오마타라는 스쿨 아직 안 들어보셨죠? 그 레익스 쪽에 그 신흥주택 지역에 새로 생긴 학교예요.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학교라서 그쪽 신흥주택 지역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인데 내년부터 인터내셔널을 받아요. 거기가. 근데 이제 그 학교가 그게 7학년, 8학년까지 있으니까 있어. 오로피처럼 예, 여기 뉴질랜드 학제상 풀 프라이머리라고 그래요. 네. 1학년서부터 8학년까지 다니는 학교를. 그러니까 오로피도 있고 타우랑과 크로싱 앞에 타우리코 스쿨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지금 공산이라고 좀 복잡한데 예, 거기도 1학년에서 8학년이 있고 거기도 네. 유학생 들어가요. 예전에는 한 6, 7명씩 다녔었어요. 예전에는. 그 근데 다음에 타우마타는 레이크스 그 주택가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7, 8학년이 이런 풀 프라이머리 1학년에서부터 8학년까지 있는 학교의 7, 8학년 수업은 좀 달라요. 학생 숫자가 좀 작아요. 한 두 개 반, 세 개 반밖에 편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7학년, 8학년 묶어가지고 두 개 반, 세 개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좀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타우마타도 한 세네 개 반밖에 안 될 거예요. 7, 8학년. 왜냐하면 동생이 거기 다니고 있으니까 큰 애를 졸업시키지 않고 그 학교에서 계속 같이 8학년까지 다닌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7, 8학년 때 일이 다 나와요. 이쪽으로 다 나오는데 뭐 그래도 조그만 학교에서 조금 동생들이랑 계속 다니고 싶은 애들이 계속 7, 8학년으로 연결해서 다니는 거죠. 타우마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열고 나서 어떻게 될지 상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파파모아 칼리지도 사실은 저기 타우랑아 인터나 오투 인터나 마운트 인터 같은 성격을 지닌 학교예요. 근데 칼리지 자체에 7, 8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립인데 7학년에서 13학년이 다 있는 학교예요. 파파모아 칼리지. 그래서 이 뉴질랜드 학교는 물론 교육부에서 다 돈을 공립학교 직원들은 교육부에서 월급을 받아요. 공립학교들은. 근데 그 학교 운영에 관한 재정에 그러니까
교사 채용과 재정 운영은 각 보드 오브 트러스티라고 돼 있어요. BOT. 그러니까 학교 운영 이사회가 있어요. 거기에 교장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학부모 대표들이 선거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위원회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돈을 어디다 쓸 건지, 그다음에 교사를 채용하는 광고를 내고 그 사람 인터뷰를 보고 선출하는 거. 심지어 교장도 마찬가지예요. 교장이 내가 은퇴하고 내가 나간다 그러면 교장을 누가 뽑겠어? 그건 이제 그 학교별 운영이사회에서 광고를 내고 교장들 인터뷰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빈자리가 5, 6학년이 누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럼 그 자리에 누구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면 광고를 내고 그 사람들 이제 인터뷰를 보고 그 사람들 뽑죠. 네. 근데 뽑으면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계약이 처음에 이제 정규 티처스 칼리지에 이제 이렇게 티처스 카운슬이지 정식 교사로 등록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계속 교육부에서 돈이 나오니까 특별한 일 아니면 거기서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계속 그 학교에서 20년, 30년 계속 가도 돼요. 교장도 마찬가지로 정년이 없고 자기가 사퇴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사회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 한 계속 늙어 일 못할 때까지. 그래서 ACG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영국식 케임브리지 A레벨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케임브리지 A레벨을 가리키는 교사들도 다 자기네들이 그 수업을 받았고 그거를 가리킬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다 있다라고 광고를 해요. NCEA, 그러니까 뉴질랜드 커리큘럼과 다르거든요. 교과서를 써야 되고 교과서를 쓰니까 유일하게 여기가 그래서 이제 교과서하고 워크북 같은 거를 나눠주고 거기서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교사들은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뉴질랜드 사범대 나와가서 티처스 카운실의 정식 교사 교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교사들이 들어가. ACG가 교과서를 보면요, 확실히 1년 먼저 앞서요. 수학하고 과학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1년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레벨이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보시면 수학 돼요. 레벨이 우리 지금 뉴질랜드 커리큘럼상 한 1년 정도 낮다. 물론 뭐 네. 뒤죽박고 이렇게 좀 순서는 좀 여기 음. 섞여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낮다라고 하는데 ACG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돼 있고 아퀴나스하고 베들레헴 칼리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여기 5개 학급, 여기는 7개 학급이니까 요만큼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광고를 매번 기사가 나와요. NCEA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정규 대학, 4년제 대학 입학 자격증을 따요. 그러니까 University Entrance라고 그래요. 그거를. 가장 높은 하이 레벨인데 뉴질랜드 고등학교도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NCEA 레벨 3는 고3 수료증이 있고 레벨 3 서티피케이트예요. 그건 고3 졸업장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93%, 94% 정도 돼요. 가장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공립 보이스하고 걸스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 레이트는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는 93, 4%고 그다음에 플러스 유니버시티 엔트런스 대학 입학 자격증이 또 있어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레벨 3 서티피케이트가 있고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는 여기다 몇 개 조건을 더 해야 돼.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도 어제 아퀴나스 보니까 85%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가 대학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85%. 아퀴나스가 BOP에서 현재 NCA 저기 통과율이 최고 높아요. 예. 근데 아까 그게 5개 학교가 학급, 7개 학급. 학교가 작아서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 퍼센티지로 있는데 떨어져서. 근데 베들레헴하고는 거의 똑같아. 그런 그 학생 수를 예. 비교를 해보면 베들레헴하고 음. 아퀴나스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예. 한 93% 정도의 고3 수료증을 받고 예. 자격증을 받고 대학교 입학도 한 85% 정도 이게 학생 수를 조정 비율로 보면 그래서 요 두 개 학교가 있고 LCG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년만 다니기 위해서 간다. 이거 조금 저는 음.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영어 수학을 최대한 높이겠다.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아니 사실 1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내가 1년 정도 딴 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듣고 말도 다 돼요. 그러면 여기 가서 한번 빡시게 느슨하게 있다가 한국 가서 확 이렇게
번쩍 하는 것보다 가서 빡시게 1년 딱 하고 가면은 좀 적응이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그것도 동감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기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거든요. 시험 보고 예, 그러니까 평가하고 어떤 시험 보고 식으로 하냐면 내주면 아이가 시험을 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시험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쪽지 시험을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매주 화요일마다 쪽지 시험을 치거든요. ACG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우리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런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중간 지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 생각이 나네. 갑자기 예. 한국에 돌아가실 때 대치동에 애들 다 데리고 가서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예, 예, 딱 본단 보통. 말이야. 예, 우리 애가 어디쯤에 가 있나?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예. ACG에서 1년 동안 좀 하고 빡시게 가는 하고 애들은 보통 그런 시험에 대한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결과들이 꽤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주로 이제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과목을 생각해야 돼. 영어 여기에 예, 목적, 영어 리딩, 라이팅, 그다음에 매스는 한국에서 재학년 또는 조금 선행 정도. 요 정도는 우리가 꼭 하고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학년이다. 음, 그죠? 그 이 ACG에도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 악기과에도 하고 스포츠 팀도 있고 뭐 네. 컬처럴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세계 문화가 여기 이제 들어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소수고 규모가 좀 작아요. 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잡기는 가장 좋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저희도 이렇게 중간 정도 하는 학생인데도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일단 기회가 많아요. 내가 리더십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클럽, 많으니까 저 클럽 이렇게 네, 들어가서 내가 어디에 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라든지 이런 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오퍼튜니티가 좀 없다 치면 저기는 그런 게 몇 있으니까 명 정도? 지금 어떤 한 ACG에 한 반에는 한 20명 정도인데 두 반 있어요. 한 학년에. 네, 그러니까 한 4,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학년에. 그러니까 어떤 장을 만들 때 무슨 장 이렇게 하면 내가 거기 뽑힐 수 있는 확률도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적어서. 그렇죠.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 어떤 장이 되게 되면 계속 나와서 어떤 발표를 하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어제 아쿠아니스도 그런 형태인데 물론 저기는 반이 5개가 있지만 역시 학교가 조금 작고 그 소수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장을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퍼추니티도 더 많은 것 같고요. 행사들도 훨씬 많은 편이에요. 행사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큰 학교들도 행사 많죠. 예. 음. 그러니까 행사는 대부분 다 비슷한데 규모가 네, 좀 작다. 작죠.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보이즈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인 경우에는 저는 보이즈를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이게 좀 성장이 빠르지가 않아서 오토칼리지 같은 데 가보면 여자아이들이 13학기 때 상을 훨씬 많이 받아요. 이 확실히 여자애들이 빨라요. 그러니까 남자애들만 모아놓는데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스포츠 여기 이제 인터뷰 네. 다 스포츠 뭐 아트 네. 뮤직 뭐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 뭐 여러 가지 활동이 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운트 인터 저 교장 선생님 만나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타우런가 인터 보내지 말고 자기 학교로 보내. 왜 그래? 우리 학교가 좀 작아서 네. 유학생이 와서 조금만 해도 네. 한 자리 할 가능성이 높아. 예를 들어서 스포츠 팀에 우리가 한국 애들이 잘 못, 이게 우리 이 나라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던 운동인데 우리는 갑자기 7, 8학년 때 그걸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은 이제 여기 타워랑과 인터뷰도 애들이 많으니까 A팀, B팀, C팀 막 이렇게 똑같은 학기 팀도 3개를 막 나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쟁이 저쪽이 작은 학교로 음. 오투 인터나 마운트 인터로 가면 그게 뭐 A팀 하나인데 내가 수준이 좀 떨어져도 같이 들어갈. 오디션 마찬가지 보는 다른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 기회가 조금 더 많고 또 리더십이라고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음. 거기서 뭐 7학년 때는 좀 1년 하고 8학년 때 내가 이제 고학년이 됐을 때 무슨 회장, 무슨 클럽장, 뭐 팀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하죠. 음. 근데 이쪽은 사실은 요 베들레헴하고 아쿠아이나스는 워낙 뉴질랜드 부모님들이 좀 세게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맞다. 그러니까 예. 1, 2년 만에 그게 바로 되지는 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석 졸업을 노린다라든가
아퀴나스 수석 졸업한 한국 친구도 있고, 베들렘도 예, 있고, 베들렘도 우리 보이스도 유학원에서 있고, 수석을 걸스도 나왔었어요. 있고, 예. 물론 이제 교민들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 여기 고학년 부모님들, 고학년 보내실 부모님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걸스도 익스텐션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익스텐션 그 반이 있어요. 걸스는. 그러니까 수학하고 영어하고 과학을 전부 다 거기서 익스텐션 시켜요. 걸스. 그래서 내가 8학년 때 공부를 좀 잘한다 싶으면 그쪽에 지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세 개가 전부 다 익스텐션이 가능해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짜시고 가신다 하면 다우랑아 인터를 갔다가 걸스를 가. 그죠? 근데 내가 쭉 가고 싶다. 학교를 안 바꾸고 가고 싶다. 이러면 베들레헴 좋죠. 그리고 특히 또 베들레헴의 장점은요. 11학년에서 13학년에 이게 인터내셔널 스태프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특히 거기에 그 인터내셔널을 위한 이솔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되게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11, 13은요. NC의 점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그냥 넣어가지고 7학년에서 쭉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돈이 많이 필요하고, 쭉 한번 키울 거. 예. 질문 먼저 할게요. 예, 네. 질문. 그 공부를 잘한다라는 그 기준이 예. 다르니까 맞아요. 예. 얼마만큼인지 감이 못 잡겠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한국이 확실히 이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할 수 있는 역량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중간 정도 해도 여기 와가지고 이게 펼칠 수 있는 이 기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왜 여러 과목 달달달 외워갖고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가 선택하는 과목이 내가 잘하는 과목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완전 문과 쪽이다 하면 완전 문과 쪽으로 밀고 나가면은 그쪽에 잘하는 애들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이 확실히 그 저력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일단 느꼈을 때 아, 이거 내가 해보니까 이게 생각외로 어렵지 않아라고 생각하게 되면 치고 나가는 힘이 좀 더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서 3년 이상 공부를 하면 대부분 대학 갈 때 되면 여기서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성적표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아직은 지금 온 지 네,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성적표를 아직 못 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인터. 네. 매우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게요. 절대평가고 네, 그냥 그래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에솔 테스트라고 보통 평균적으로 NCA 커리큘럼에서 하는데 읽기, 쓰기, 수학 요 세 가지만 평가를 해. 쪽지 시험 담임이 봐가지고 그래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7학년이면 예를 들어서 요 레벨 3에 해당이 될 거예요. 레벨 3인가 4인가 중에서도 예, A, P, B라고 이 세 단계, 그러니까 한 레벨에 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 나이 또래 학년, 뉴질랜드 내셔널 스탠다드라고 음, 그래요. 뉴질랜드 아이들 기준 학력에서 얘가 7학년 기준 학력에서 위냐, 아래냐, 고학년에 있느냐. 요 음, 정도는 우리가 7, 8학년 때 표시를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영어는 사실 우리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자기가 7학년인데 영어 레벨은 5학년, 5, 6학년 정도밖에 안 나와요. 리딩, 라이팅이. 네. 근데 매스는 거의 다. 7학년인데 뭐 8학년짜리가 되게 찍혀요, 점수가. 음. 그래서 이제 요 딱 세 가지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라는 의미는 요 세 가지를 잘한다는 맞아요. 얘기야. 수학하고 영어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중간 이상의 수학을 하고 오면 여기서 나중에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이 상대적인 거라서 본인들이 느끼기에 일단 영어가 되고 알아들으면 수학은 확실히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게 내가 의외로 수학을 참 잘하네. 이렇게 느껴요. 당연하지. 그 1등이죠, 1등. 자신감이 1등. 아이들을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다 수학 선생님일 거예요. 학교 네네. 가면, 교실 가면, 친구들한테. 그때 영어는 그게 시간을 요하는 과목이 되기 때문에 그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나 규준에 이르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요.
네, 2년 정도면은 규준에 올라오고 그 이상 되면 이제 치고 올라가요. 내셔널 스탠다드, 네, 뉴질랜드 학년별 평균 학력에 도달하는 도달을 하는 거죠. 리딩 그러니까 라이팅, 대학 가기 전에 여기서 4년 이상만 해주면 여기서 무난하게 대학을 가는데 별로 힘들어 하지 않고 간다는 거죠. 이어 6 졸업하면서 이어 7에 여기에 타우란과 인터의 토탈화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아 그래 너는 봐도 될 정도야 라고 이렇게 추천서를 써줘요. 써줘. 예. 심지어 조금 부족하면 우리가 저희가 인터에 압력을 넣고 그다음에 인터에서 학교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은 시험 칠 수 있어요. 시험은 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그게 빨리 원서를 일단 저희한테 저 다랑아 인터 원서 써주고 토탈화 시험 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학교에 원서를 쓸 겁니다. 네. 그 8학년 같은 경우에는 토탈화의 자리가 비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거기 비어야만 되기 때문에 거의 좀 쉽지는 않아요. 네. 이제 7학년 하고 귀국하고 예. 8학년에 이제 한 자리 자리가 하나 빈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시험을 그러니까 같이 내가 봐야죠. 7학년 일반반에 들어갔어요. 7학년 때. 일단. 왜냐하면은 이게 반마다 또 분위기가 또 다르기도 하고 확실히 공립 인턴은 담임 선생님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그 반에서 내가 8학년으로 지원하겠다 하면 토탈화 시험 칠 때 같이 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네. 토탈화만 예를 들어서 예. 게이트는 이제 일단 입학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계속 봐요. 한 달 정도는. 네, 그게 그래서 반편성이 인터에서 일단 들어가고 나서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O2 인터미디어트 같은 예, 경우는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근데 이게 익스텐션이 수학 영어만 되는 게 아니고 아트도 돼요. 오투 인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러니까 마운트 인터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아카데미가 많아요. 아까 예, 수학반, 수학 여러 특화반, 종류가 있어요. 영어 예, 수학반, 엔지니어링 반, 그다음에 뭐 뮤직 아카데미, 체육 아카데미, 또 뭐 있어? 뭐 여러 가지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 아카데미 심화 수업하는 그 클럽이 있어요. 어제 아퀴나스도 얘기했지만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예, 예를 들어 영 이노베이터스 어워드 그러니까 클럽이 학교에 체스 클럽이 있고 어떤 2% A 클럽이 있고 음, 그다음에 영 이노베이터 혁신을 공부하는 예. 애들이 따로 모여서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지 이런 특화 심화 수업하는 클럽이나 조직이 있어요. 타랑아 인터는 한 학년에 20반 있어요. 한 학년에. 그러니까 총 40반이에요. 그리고 진짜 네, 솔직히 20반 정도 되죠. 20반씩이지. 7학년 20반, 8학년 20반. 그래서 그러니까 40개. 이게 사실 베이오 플랜트에서 최고 큰 인터미디어트라고 보시면 돼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그리고 저기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뉴질랜드에서 그거 마운트 인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13개 정도? 14개 13개. 정도. 그다음에 타우랑아 그 오투 인터도 12개 반에서 13개 반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한 이제 학년에. 우리가 그 타우랑과 예. 인터를 얘기할 때 자꾸 왜 토탈화만 얘기를 하는데 네. 오투 인터나 마운트 인터나 파파모아 칼리지, 세븐도 마찬가지지만 국립학교에는 음, 거기 대도 안 들어간 애도 있어요. 뉴질랜드 맞아요. 애들도. 예.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의 성향이 좀 달라요. 음, 그 대도 안 들어가요. 음, 그래서 이런 학교의 일반 그냥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교실이야. 그냥 예. 일반 학급. 일반 학급.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진이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거야. 토탈화 말고도 야 나는 이 학교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당연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음. 7학년에 맞는 영어, 수학 공부 다 하고 있어요. 네. 테크놀로지 수업 다 하고 있어요. 오타고 시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어요. 일반 반에서. 그다음에 네. 아이캐스라든가 뭐 오타고 프로블럼 솔빙이라든가 2% 에잇이라든가 애가 거기서 재능을 보이면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 프로젝트 같은 데서 아이가 재능을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담임 선생님이 너 저쪽 클럽에 가서 한번 해봐봐. 너 뭐 요거 한번 해봐봐. 너네 그러니까 아트 이제 저 패션에 잘하는 애들은 너네 웨어러블 아트 패션 쇼를 만드는 팀에 들어가 아트 익스텐션에 들어가. 그래서 이제 맨날 이제 옷만 들어갖고 패션쇼까지 다 해요. 일반 학교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또 수업 방식을 보면 영어 수업이라고 그래도 일반 학급 얘기하는 거예요. 그중에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이쪽에 모여서 공부를 해. 지금 초등학교처럼. 어? 이렇게 빨리 가는 애들은. 근데 실제로 일반 학급에서도 7학년인데 8학년 레벨을 공부하는 그룹이 있어요. 당연히. 그잖아요.
네, 있을 수밖에 그래서 없죠. 그 일반 반에 있는 애들이 보이즈나 걸스 익스텐션으로도 들어가요. 토타라 반에 있는 애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그 보이스하고 걸즈 시험을 가지고 보통 타오랑아 인터로 오거든요. 그래서 타오랑아 인터 내에서 시험을 쳐요. 그래서 그 시험 친 결과를 가지고 보이즈나 걸즈에서 익스텐션 아이들을 뽑거든요. 그러면 일반 반에서도 그 A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반 반에서도 1등 하는 애들한테는 선생님들이 확실히 주목을 해주거든요. 잘하는 애들은. 수학도 익스텐션이 되는 거고 영어도 익스텐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 반에서. 그러니까 꼭 토탈화만 그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그리고 거죠. 마운트 프라이머리에서 했었던 그 성적표를 가지고 인터로 가지고 올라가나요? 아, 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네, 봐요. 네네. 프라이머리 성적표. 보기는 보는데 거의 대부분 처음에, 왜냐하면 다 평준화돼 있잖아요. 그 익스텐션이라는 게 토탈화 말고는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반편성 시험을 많이 치더라고요.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에. 여기 두 개는 분명히 들어가서 담임 네. 선생님이 영어 시험 보고 수학 시험 보고 얘네 예. 재능 보고 그래서 너네 이 클럽에 가봐라. 그런 식으로 권해줘요. 오디션을 봐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하는 과정을 학교 이어 세븐 첫 들어가면. 한 달 동안에 계속 봐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운트 인터미디어트 얘기하다 보면 마운트 칼리지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희한하게 말이에요. 물론 타우랑과 보이스 걸스에서도 좋은 우수한 학생들이 나와요. 근데 마운트 인터 뭐 예전에는 뭐 이게 지금 올해는 가장 많아요. 여기 7, 8학년 아이들이 희한하게. 근데 여기 나오고 그냥 마운트 칼리지에 들어가. 마운트 칼리지 가면 뭐 선행학습 정도 하는 영어 수학 정도만 해요. 근데 졸업하고 나면 얘네들이 하버드를 가네. 네. 그냥 여기서. 하버드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아이비리그 한 4개, 5개에서 장학금까지 받고 가. 스포츠 스칼러십하고 좀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서 썼지만 스포츠를 잘하고 영어 공부하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있고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도 들어간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 한 프린스턴이랑 4개 학급에서 예일하고 옥스퍼드에 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게 여기 물론 이제 다른 칼리지도 칼리지도 있지만 공립 칼리지도 마찬가지로 다른 걸스나 보이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일반 학급을 다닌다고 그래서 아이들의 학력이 그렇게 다르냐 예. 학교에 따라 달라지느냐 예. 대부분은 예. 그대로 가요. 음. 그대로 가요. 왜냐하면 7학년, 8학년 같이 공부를 시키고 2년 예. 동안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특별한 뭐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그 선생님이랑 2년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선생님 계속 해마다. 어. 초등학교도 대부분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1, 2학년 담임을 주로 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5, 6학년 담임을 하시는 선생님 그대로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그 학년 팀이라고 그래요. 시니어 팀, 미들 팀, 뭐 주니어 팀 그래서 선생님들도 대부분의 고학년들을 계속 이어서 가르치긴 하죠. 컴퓨터의 가장 취지는 뭐냐면요. 이제 아이가 독자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한다가 이 학교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클럽도 본인이 스포츠 클럽에 가서 지원하길 원해요. 엄마가 이걸 써준다든지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가 왜 프라이머리에서 그 인터내셔널 쌤들이 막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런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허술해? 왜 아무것도 안 해줘?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심지어는 이솔 수업도 여기는 뭐 5명 미만, 3명 미만 이렇게 수업하다가 인터로 가기 시작하면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요. 이솔 수업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교마다 좀 틀려요. 네. 이솔 수업은 학생 네. 숫자는 이게 틀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보를 스스로 찾는 거.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웹사이트나 우리 유학원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고 아이도 스스로 학교 노티스라든가 학교 어나운스먼트 방송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잘 듣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챙기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챙겨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학교 손잡고 애들 가면은 창피하다고 엄마 저쪽에서 내려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사춘기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지금 올해 1년 남았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에서 7학년, 8학년 때 찾아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조금 어머님들이 좀 강조를 해주세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인 게 우리 올리브 영향력 아주 커요.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자리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네. 어제 아쿠아이다스 가신 분도 있겠지만 타우런과 코리안타임스다 그런 모든 교장 선생님이 우선권을 주고 네. 어떻게든 해주려고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 자리 만들면 없는데 자꾸 막 해달라고는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일찍 일찍 서둘러 주면 좋겠다는 거고 학교 선택 기준에서 보면은 좀 우리가 얘기를 안 했던 게 그 유학생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내셔널 매니저가 교감이든 따로 인터내셔널 매니저가 있든 따로 다 있어요. 인터미디어트 에도.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인터내셔널 매니저가 그 여기 모투모타이 뭐 이솔과 인터내셔널 디렉터 역할을 같이 하시는 뭐 카리나 선생님도 계시고 애나 한국 선생님도 계세요. 여기는 네. 이솔 음. 한국 선생님도 계세요. 이번에 박람회 같이 가실 거고 미세스 아트 이솔 선생님하고 인터내셔널 전담 다이렉트 디렉터라고 그래요. 다 있어요. 베들레헴 당연히 인터내셔널 디파트먼트 여러분들이 계세요. 한 5분, 6분 정도 네. 계시지 베들레헴에. 그다음 아퀴나스도 우리 유학생들만 해외에서 오는 그러니까 우리 요 7학년 가면 참 특기가 뭐냐면 한국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오는 애들도 많아요 이제. 7, 8학년은 적지만 이제 베들레헴이나 아퀴나스 같은데 뭐 9학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애들만 오는 애들만. 그래서 그런 유학생 그룹을 전담하는 매니저 선생님들이 다 계셔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거의 뭐 시스템은 다 비슷하고 그 대신에 카톡은 안 되지만 이메일로는 다 오고 가고 다 안내문이 다 돌아가요. 그다음에 뭐 교실 형태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7학년, 8학년 분리된 오투 인터가 있고 7, 8학년 섞어서 공부하는 게 마운트 인터, 타워라가 타워가 인터. 인터고 베들레헴도 7학년, 8학년 분리돼 있고 아퀴나스 7학년, 8학년 분리돼 분리돼 있고 있어요. ACG 분리돼 있고 분리되죠. 이 타워랑과 인터랑 마운트 마운트 인터 인터만 7, 8학년이 한 섞여 교실에서 있어요. 묶여서 하고 이런데 오로피나 타워마타나 이런 데도 대부분 다 섞여 있어요. 이렇게 한 교실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큰 교실이 아니고 음. 작은 교실에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뭐 학교 렌트 집의 동네라든가 뭐 학교 유형 규모는 좀 비슷할 것 같고 제가 좀 몇 가지 빠진 것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공립 학교를 간다고 해서 절대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아니고요. 아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한다거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액티비티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실 말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2년 차에는. 그래서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다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시고 이거는 개인적 역량이고 성장이기 때문에 개별적 수업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방과 후에 라이팅 부분은 꼭 신경 써서 엑스트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7학년부터는. 네. 그러니까 이 나라에도 그 수학 레퍼런스 북이 사실은 있어요. 그게 레벨별로 다 있고 그거를 뭐 레벨 3, 레벨 4 정도를 일단 처음에 와서 봐주면 그 안에 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애들이 수학 금세 올라가기 때문에 집에서 따로 좀 풀어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보캐블러리 그 책도 있어요. 이게 레벨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레벨을 하면 7, 8학년의 보캐블러리를 다 커버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이런 보캐버러리 같은 것도 좀 체계를 잡아서 내가 일주일에 얼만큼은 아이가 외워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가지고 그 라이팅하고 이런 보캐버러리 정도는 집에서 좀 많이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확실히 2년 차 되면 표가 나요. 이런 보충 수업을 받은 아이하고 안 받은 아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가 학원이잖아요. 좀 이용 좀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진짜 라이팅은 필요해요. 이게 역시 써본 녀석들이 잘 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읽은 녀석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런 단어량을 라이팅에 쓸 수 있어요. 써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해보지 않으면 안 늘거든요. 네, 그래서. 강제로 쓰게 하라. 예. 학원에 좀 보내서 읽기 쓰기는 조금 해라.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라도, 뭐 이 정도. 왜냐하면은 이게 타성이 붙거든요. 이게. 자, 커리큘럼 같은 거 얘기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영어죠. 읽기, 쓰기. 수학 과목은 일단 이제 아까처럼 이제 시험 평가를 네. 봐가지고 성적표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체육과 보건, 이거 체육과 보건 헬스거든요. 이거는 필수예요. 그래서 요거 7, 8학년 때도 다 마찬가지로 배워요. 초등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8학년까지는 뉴질랜드에서는. 그다음 테크놀로지 수업이 있어요. 목공, 뭐 디지털 테크놀로지, 소프트 매트리얼, 그다음에 요리 애들 좋아해요. 요리, 그다음에 미술, 과학, 음악도 테크놀로지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런 과목은 필수 과목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일단 배워. 기본 아까 뮤직,
미술 이것도 기본적인 과목으로 배우는 게 있고 따로 개인 과외 하는 게 있고 그거를 이제 교과서가 없고 좀 통합형으로 이렇게 과목 통합형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지금 뉴질랜드 커리큘럼상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웃도어 캠핑, 아웃도어 에듀케이션도 꼭 필수예요. 그래서 2박 3일, 3박 4일 캠핑을 갔다 오는 게 꼭 필수예요. 한국에서처럼 뭐 어떤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게 필수는 아니고 이런 야외 캠핑도 있고 중국어 수업은 오로피하고 타오랑과 인터에 중국어 원하는 아이들은 조금 제2 외국어를 7, 8학년에 하지는 않아요. 9학년부터 우리가 제2 외국어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미디어트 레벨에서 중국어는 오로피하고 타오랑과 인터에서 좀 하고 있고 마운트 인터도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두 개고 그다음에 이솔 수업 아까 얘기했죠. 이솔 수업 네. 우리가 1대1 자꾸 초등학교 때 처음 왔을 때 1대1을 선호하는데 이제 요 인터로 넘어가면 이제 같은 그룹의 아이들을 뭐 4명, 5명, 뭐 8명 뭐 요 정도 올라가다가 칼리지로 넘어가면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이제 막 온 애들 일반 영어를 올리기 위한 이솔 수업이 있고 학과목으로 이솔이 따로 있어요. 제2 외국어, 불어, 영어, 스페인어, 제2 외국어, 영어가 있어요. 과목이.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우리 유학생들은 이 NCEA 대학교 입학 성적을 제2 외국어 영어, 이솔 영어 과목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터로 가면 애들이 이게 이솔 수업이 한 정규 과목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대1이나 이렇게 보충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확실히 제일 쉽고 좋은 거는 내가 아이들이 있는 친구들하고 같은 학교로 가는 게 제일 첫 번째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보충적으로 라이팅이나 이런 부분을 커버를 해주자.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로 가시는 게 좋고, 저기 준사립을 보내시는 경우에는 종교 특색도 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종교 수업이 아ኳ니스는 좀 많이 있는 편이고, 베들레헴도 역시 종교 수업이 약간은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베들레헴이 아ኳ니스보다 종교적인 면이 조금 약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막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강하다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립 같은 경우, 준사립 같은 경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마 집을 옮기신다든지 그런 부분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1년만 있는데 난 바닷가에 살고 싶다. 그러면 버스 있으니까 충분히 애 태워서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뭐 걱정하지 마시고 준사립 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스쿨버스 얘기? 예, 스쿨버스. 아, 그게 베들레헴 칼리지 같은 게 가보시면은, 교정 같은 데 이런 데 가보시면은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유가 한국의 약간 사립학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교복도 다 예쁘고, 막, 교정도 엄청 잘 돼 있고, 이런 느낌. 아퀴나스는 어제 가보니까 어때요? 예. 이쁘기도. 초등학교는 조그만 했다가 갑자기 예. 큰 학교로 이렇게 가니까 그런 네. 느낌. 근데 아퀴나스는 다녀본 아이들 말이 이제 다녀보면 좀 작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신대요. 그게 좀 예뻐 보이긴 하지만 그게 7학년에서 13학년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다니는 구역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주니어 클래스 쪽에요. 근데 아ኳ니스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이게 종교적인 특sắc 때문인지 선생님들의 사명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개별 담임 선생님들이 애들을 챙겨주는 게 확실히 조금 남다르다.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아카데믹한 게 확실히 좀 달랐어요. 아쿠아니스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아이들한테 챙겨주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공부 잘하는 애라면은 뭐야 뭐 공립학교 가서 다 짱 먹으라고 할 것 같아. 예, 다 우리 한국에도 예, 그렇잖아. 뭐 학생회장 하는 애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네, 잘하고 다 걔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한 한 중간층 아이들을 봐서 우리가 다양하게 중간층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1, 2년 하고 갈 거냐. 음, 좀 더 장기적으로 봐서 아카데믹한 거 아니면 마지막 게 뭐 아카데믹한 부분을 최대한 좀 올릴까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올릴 수 있는 거는 어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담임이 25명, 30명을 교육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 그 다음엔 오후 3시에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뭐 하냐? 그죠? 요걸 잘 골라야 돼요. 요것도 사실은. 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 한국 수학 문제 풀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끝나고 나서 아이한테 어떤 걸 주면은 여기서 원하시는 거를 조금 더 더 많이 경험해보고 더
영어 말하기, 듣기도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늘 수 있느냐, 방과 후 계획도 좀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스스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뉴스레터나 웹사이트나 어떤 이제 요즘엔 앱 많이 쓰죠. 학교마다 앱이 있어요. 히어로나 스쿨 브릿지나 이런 학교 뉴스레터 받는 앱 같은 거를 어머님들이 꼬박꼬박 좀 챙겨줘야 돼요. 애 보고 뭐 이거 해라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머님들이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아이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봐야 되고, 친구 관계에도 사실은 지금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유지할 수 있게 올해 준비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7, 8년 너 내랑 같이 무슨 학교 같이 갈래? 같은 반으로 갈래?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조금 더 내년에 가서 짧은 기간에 좀 더 높은 그 친구 관계를 이제 유지하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집이 그럼 한국으로 여행도 와요. 맞아요.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같이 여행도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네 집이 또 우리 집에 한국에 놀러 오기도 하고 요런 몇몇의 좀 베스트 프렌드 뭐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조금 어머님들 올해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스쿨버스는 아까 얘기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7학년, 8학년 2년 정도 딱 7학년만 하고 가는 거는 저도 반대예요. 어느 학교든지 보통 7, 8학년은 인터미디어트라고 과정이라고 해서 요 나이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느 학교를 가든지 A 시즌은 약간 특이하게 좀 빼더라도 여기 이렇게 준사립하고 공립학교에서 7, 8학년 사실 뉴질랜드 교육제도의 꽃이라고 그래요. 애들이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고 예. 손으로 직접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재능과 특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쭉뭐 스포츠, 아트 쫙 늘어나요. 그 2년 동안 그걸 다 해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9학년으로 가면 내가 문과냐 이과냐 아니면 내가 무슨 전공을 어떤 과에 내가 대학을 갈 거냐라는 거를 이제 어렴풋하게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해요. 물론 9학년, 10학년은 필수 과목이 5개이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선택 과목이 생겨요. 9학년, 10학년 때 보통 2개나 4개 이렇게 생기는데 이 선택 과목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가장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재능을 보이는 과목 마지막에는 이제 3과목, 4과목으로 줄어들어요. 고3 때. 그래서 그런 과정이니까 인터미디어트 7학년, 8학년은 꼭 누구 일찍 가려고 그랬었어요? 두세 개 클래스가 한 공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건데, 만약에 아이가 되게 외향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 친구를 사귀고 그룹이 여러 개가 되고 하는데 좋은데, 약간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그냥 반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확실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미리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에서 오는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이점은 내가 약간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 반에 있는 대로 좀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원서에 미리 써놓을 수 있어요. 타오랑과 예, 인터에 예. 파파모와 칼리지의 인터하고 똑같아요. 교실 형태가 2가지예요. 지금 음, 좋은 얘기 하셨는데 한 반에 한 명씩 그러니까 7, 8학년이 섞여서 한 교실에 들어가는 작은 전통적인 25명, 30명이 작은 공간에 나눠져 있는 교실이 있고 큰 공간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학급이 들어가 있는 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워랑과 인터도 하우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토타라 같은 경우도 큰 학급에 지금 4개, 이렇게 2개 쪼개져 있어서 근데 중간에 벽을 유리문이 있긴 하지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근데 지금 뭐 그거 말고 다른 하우스로 가면 4개예요. 하우스별로 4개인데 이 4개가 하나, 2개, 3개, 4개 이렇게 큰 공간에 같이 묶어서 조회하고 흩어져서 공부에다가 같이 묶어서 체육하러 가고 뭐 이런 형태가 그게 그게 매학 그게 다 그런 같이 묶였어요? 아니야 이게 학급은 2개가 아니고 다 있다고 두가 요런 거랑 이거랑 짬뽕이에요. 이것도 그런 있고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조그만 교실로 갈 거냐 큰 교실로 갈 거냐 이걸 선택을 할 수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반의 학생이 이미 다 알로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넣어버리면 그런 통합된 반에도 다 넣겠죠. 그러니까 아이 성향을 보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것도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데는 오투 인터 네. 같은 경우는 7학년 따로 한 반, 8학년 8학년 한 반, 따로. 이렇게 큰 교실에 같이 들어가 있는 데는 없어요. 오투 네. 인터는. 네. 마운트 인터도 마찬가지로 다 옛날 방식으로 한 반, 한 반. 7학년, 8학년 섞어서 한 반, 7학년, 8학년 한 반. 그래서 큰 교실은 없어요. 파파모 칼리지하고 타우랑과 인터만 있어요. 인원수는 다 비슷하죠. 네, 네. 네, 그렇죠. 3학년이라고 해도 30명, 네, 20명, 맞아요. 여기도 7학년이라고 해도 30명, 20명 이 정도. 네, 맞아요. 20, 평균 한 25에서 28 예. 정도 사이. 예. 싱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원서를 넣을 때 대부분 써요. 네. 그래서 큰 교실에 4개 반 있는 대로 하우스를 해달라. 아니면 작은 반으로 해달라. 그래서 그걸 좀 나눠서 신청을 하죠. 그러면 토탈을 이게 오투 지금 마운트 인터가 사실 학생이 더 많아요. 아우랑아 인터나 오투 인터보다 추세가 제가 보니까 아버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바닷가 쪽에 사시기를 원하셔가지고 초등학교, 추세가 글로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는 레이트가 그쪽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이 데리고 그러니까 올 막 때는 어느 바닷가 학교가 쪽으로. 좋아서 굳이 이쪽이 막 인기가 많다 이거는 아니에요. 공립은 정말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이제 내가 사는 데서 얼만큼 가까우냐, 내 동생이 어디를 다니느냐가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엄마는 예. 계속 베들레헴 가라고 그러는데 얘는 나는 친구 따라서 마운트 인터 가겠다는데 지금 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통 저희가 베들레헴을 첫 해에 영어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거의 안 넣거든요. 힘들어하고 아무래도 일반 프라이머리 학교들의 이솔이 더 좋아요. 처음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내가 영어가 너무 안 될 때는 차라리 일반 학교에 가가지고 그 이솔을 배우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가능하면 1년 있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있다가 베들레헴을 들어간 경우에는 영어가 다 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한국애가 좀 더 있다는 게 나한테 많은 영향을 주지를 않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많은 마찰이 있지는 않아요. 네. 이야기는 하시는데, 왜냐하면 한국인이 자꾸 보이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이 저희한테 불평을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7학년도 가급적 편성은 남자, 여자 이렇게 보통은 하려고 해요. 네. 가능하면 네. 이제 중복이 중복 되는 학교. 더블업이 되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한 반에 자기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베들레헴도 7개 학급인데 그중에 한 3, 4개는 2명이 유학생 기준으로 교민 빼고 한 2명 정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무래도 좀 남자 여자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애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반에 여학생이 한 명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더 많거든요. 네. 남학생들보다. 어제 그 질문을 그 학생들한테 했었는데요. 아쿠아니스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 메리에서 많이 넘어가요. 대부분의 세인트 메리 아이들이 아쿠아니스로 들어가서 혹시 다른 학교에서 소수로 들어가는 애들이 어떤 피해를 보진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애가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근데 의외로 다른 소수 학교에서 여러 명이 들어오고 이 센터에서 들어와도 애들이 많이 그룹이 형성이 다시 나눠진대요. 첫 해 들어올 때. 그래서 7학년에 들어가서는 또 괜찮은가 봐요. 이렇게 그룹이 다 나눠지면서 서로 다 분산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제 질문을 드렸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 분이. 먼저 입학 신청하는 네.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 디파짓 제도를 놓는 게 자기들은 30명밖에 못 받죠. 근데 원서 여러 개 지원해 놓고는 또 캔슬하고 이러면은 자기들은 그 맨 끝에 가가지고 이 TO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파짓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받아서 이제 채우는 거죠. 그 어차피 그 30명 넘어가면 거의 안 받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저희 역량이 있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7학년에 자리가 있다. 근데 이미 30명을 넘었다. 이래도 저희가 넣어줘, 받아줘 하면은 저희 압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아니 그것까지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것까지 안 돼요. 그냥 정원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정원 안에서. 30명에서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했잖아요. 30명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교장이 운영이사회에 가서 예. 설득해서 빈자리 예. 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이런 상황까지 가지면 말고 빨리 지원하셔야 돼요. 일단 지원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지원을 먼저 하고 또 한 가지는 인터뷰라는 게 있잖아요.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뭐 1,900불 뭐 이 정도 내는 거 예치금을 네. 내는 거라면 인터뷰를 통과할 거냐 말 거냐 중요해요. 이것도 우리가 음. 뭐 돈만 낸다고 해서 학교에서 받지 않아요. 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유학생이니까 돈을 네. 뭐 한 뭐 2만 불을 냈다. 음.
우리만 돈을 낸다.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뉴질랜드 아이들은 부모들이 낸 세금 가지고 교육부에서 그 학교에 그 학생 교육하라고 돈을 다 주는 거예요. 네, 보이스 칼리지 같은 경우 얼마예요? 300 얼마가 주당 나온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예 하나다. 그렇게 치시면 인터내셔널하고 학비가 거의 맞먹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부모들이 300. 낸 세금 예, 가지고 공교육, 무상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뉴질랜드 아이 자리도 사실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지만 내국인 아이들이 들어가려고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요. 음, 웨이팅. 그 우리가 늘 교장 선생님하고 조금 이렇게 아귀하는 건 뭐냐면 뉴질랜드 교장 선생님은 자기 자국민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그래요. 웨이팅 리스트가 7학년인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학생 숫자가 있는데 거기 받는 그 뉴질랜드 아이들이 대기자로 있단 말이에요. 이 학교에 가려고. 근데 그 자리를 우리 유학생이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인 거고 각 배정 그 학교에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정원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일찍 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네. 뭐 자리 만드는 지금 거는 매우 어려워요. 공립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공립 금액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저기 사립보다는 훨씬 저렴할 거예요. 여기가 만- 지금 2만 불, 한- 그러니까 이것저것 네. 합치면 대략적으로 2만 불 2만, 넘어가잖아요. 2만 여기가 예. 4만 불 돼요. 네. 4만 불, 2만 불, 2만 불. 예. 근데 하나가 인턴은 다 똑같아질 거예요. 한 15,000에서 15,000불 정도. 16,000 사이이지 싶어요. 네. 아직까지 내년 초등학- 금액이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내년에는 14,000으로 약간 올라요. 지금 네. 13,500인가를 냈을 예.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14,500인가 초등학교가 올라가고 네. 인턴은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불이면 한 80만 원 정도 이 정도 아마 내년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러로 하니까 다 이해를 빠르시네. 이제 벌써 온지 예, 이제 오지 다 한국 돈으로 계산 안 하셔도 되죠? 쌈밥. 그럼 1,000만 원, 그러니까 1,100만 원, 뭐 네.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네. 연간 베들레헴 2만 불이니까 한 80년 1,700만 원 정도씩 될 거예요. 입학금, 등록비까지 포함해서 학교를 들어갈 때는 등록비, 리지스트레이션 피라고 처음 입학할 때 내는 돈이 한 번 붙어요. 그래서 보통 500불에서 700불 사이 되거든요. 한 번 딱 내는 게. 요거 2만 불이니까 한 1,700만 원, 1,700만 원, 여기 한 3,000만 원 정도 넣고 학비는 음. 이 300, 1,200이 된다고 그래도 여기랑은 얼마 차이 나나요? 400만 원? 맞죠? 네. 한 3, 400, 4천 500? 원이면은 8, 4, 32,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차이 날 것 같아요. 400만 원, 네. 3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여기 네. 아쿠아이너스 이게 준사립 학교하고 공립 학교하고는 음. 연간 하우랑아 인터 애들이 거의 다 보이스를 가기 때문에 또 걸스도 가잖아요. 그래서 와서 그 사람들이 아예 시험지를 인터로 가져와서 인터 안에서 쳐요. 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터내셔널은 따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만 갖고는 내가 어느 반에 들어간다를 연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서를 먼저 내놔야 돼요. 원서를 인터내셔널에 내놔야 인터내셔널에서 아, 이런 학생이 있구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험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한 가지 이제 토타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에 특례가 있어요. 자리가 딱 2개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뽑는 건데 익스텐션이 이제 칼리지로 가게 되면 완전 칼같이 실력으로 뽑아요. 인터내셔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실력으로 들어. 네, 뉴질랜드 네, 아이들하고 똑같은 똑같아요. 기준을 적용해서 편성이 되는 거죠. 네. 제가 그 CG도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공부는 그쪽으로 가요. 가령 예를 들어 과학 과목 있잖아요. 과학, 네. 사이언스. 초등학교나 인터미디어트는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사이언스가. ACG 가면 이어 5부터 필수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뉴질랜드 커리큘럼은 테크놀로지로 7학년, 8학년까지는 과학 과목을 테크놀로지의 수업 중에 하나라서 1년 중에 잠깐 배우는 기간이 있어요. 물론 다른 과목에서 사회 소셜 스타디에서 히스토리하고 뭐 과학적인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있지만 단독으로 사이언스 과목이다 그러면 뉴질랜드 공립 커리큘럼상은 테크놀로지예요. 7학년, 8학년. 그래서 타워랑과 인터미디어트 같은 경우도 과학을 담임이 가르치지 않고 따로 전문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 실험하고 어떤 뭐 과학 사이언스 프로젝트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전문 교사가 담임이 하는 게 아니고 요리도 전문 교사가 하고요. 중국어도 전문 교사가 하고 자기 메인 커리큘럼 과목만 이제 담임선생님이 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거를 물론 이제 과학이 이제 지금 어린 나이에 과연 얼마만큼 필요하냐 이것도 이제 생각이 다르시겠죠. 그렇지만 일단 아카데믹으로 조금 아까 좀 집중적으로 리딩, 라이팅, 수학 레벨을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거는 다 노력은 하신데 공립학교도 당연히 그 교육부에서 감사 받잖아요. 얘네들의 그 내셔널 스탠다드 기준으로 해서 너네 학교는 야 20%밖에 안 돼 있어. 내셔널 스탠다드 기준이 예를 들어서 야 7학년인데 너네 80% 학생이 7학년 레벨에 못 올라갔어. 이거 난리 나잖아요. 교육부의 감독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 올리지만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나 ACG나 아퀴나스나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학교 운영 이사회 학부모들의 영향으로 조금 더 좀 더 뭐 푸시를 좀 해준다라는 정도지 특화된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공부 양으로 보면 ACC가 확실히 많이 시켜요. 많이 해요. 학용품 사면은 학용품 양이 달라요. 교과서 양도 왜 틀리니까. 학용품 저희가 이렇게 받아오면은 보통 인터미디어트, 공립 인터미디어트 학용품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ACC는 이만큼 사요. 네, 그래서 그냥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네.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한국에서 바로 ACG 7학년으로 입학한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오는 친구가 영어를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당시에. 뭐 아마 중간 정도? 한국에서 성적을 보면 한국 성적이 학교 성적이 탑인 것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은 숙제가 많아서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영어도 안 되는데 숙제까지 막 똑같이 막 나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좀 많이 받죠. 매주 시험을 봐요. 매주. 간단하게 쪽지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런 게 아니고 담임선생님이 그냥 쪽지 시험을 계속 봐요. 이게 숙제를 내주고 그걸 계속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한 처음에 3개월은 엄마랑 애랑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하더니 3개월 지나고 나니까 텀2 되니까 조금 익숙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6개월 지나니까 한국에 따라갈 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학교 수업을. 네, 한국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진짜로. 진짜 이 밀어붙이는 게 다른 거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잠재력과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란 맞아요.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예. 2년, 3년 아이들 넘어가면 믿으세요. 안에서 제일 잘해요. 네, 타우마타의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저런 오픈 클래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세 개 클래스가 한 곳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 교민분들이 레익스에 많이 사세요. 네, 그렇게 막 세 개 반이 들어가는데 거기 한국 교민 애들이 벌써 두세 명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약간 걸렸어요. 학교는 다 좋고 시설도 다 좋은데 그게 약간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타우마타는 우리가 네. 언제 가죠? 학교는? 6월 4일 날 가요. 그리고 6월 저희가 비디오 올릴 건데 뭐 어머님들은 못 아니 그건 아니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네. 학년별로 교실 형태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때 5, 네. 6학년 교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5, 6학년 네. 교실은 다 큰 교실이에요. 네. 아니, 베들렘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전에도 접수해요. 미리 접수해놔요. 네. 네. 왜냐하면은 거기는 특히 초등자리 잘 안 나와가지고 형제들까지 같이 넣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법은 일단 한 명을 무조건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우선권을 줘요. 그 밑에 동생들은.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베들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원서를 1년 전에도 집어넣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한 분이 밑에 동생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한 명은 베들렘 칼리지 넣고 한 명은 베들렘 프라이머리 넣었어요. 그랬다가 아마 올해 내년에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우선권으로 들어가니까 자리가 많아요. 언니가 베들레헴 네, 칼리지 다니고 있으니까 네, 이어 세븐에 이제 새로 그러니까 신입생을 뽑을 때 이 언니가 다니는 이 아이부터 먼저 배정을 받는 거예요. 입학 네. 허가서를. 음,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년을 기다린 거예요. 같이 베들레헴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네. 베들레헴 초등학교 공립에서 1년 있다가 이제 내년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거기 다 준사립들은 여기 나라 사람들도 돈을 내고 다니는 학교잖아요. 그 말은 부모들이 교육열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시켜요. 그것도 그것도 있고 또 종교가 학교 가장 종교, 크죠. 종교도 크고 종교가 가장 크고. 제가 가서 봤을 때도 그 밑에 중간대 애들이 훨씬 많아요. 밑에 떨어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막 이렇게 챙겨요. 좀 확실히 그런 준사립들의 특성이. 그래서 더 그런 합격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도 내국인들이 우리 유학생들 3천만 원이잖아요. 예. 내국인 애들 2,500만 원 내요. 네, 다, 2,500만 그러니까 원 살이. 이 부모님들 구성원들을 보면 다 변호사, 의사,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다 거기 가 있어요. 아침에 헬리콥터로 그 통학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장난 아니고 진짜로. 로토루아에서 로토루아에서 헬리콥터 타고 와서 내려놓고 가는. 1시간 동안 네. 통학버스 타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네, 두바이, 그러니까 LCG까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는 약간 인맥 이런 것 때문에 그 학교를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대학 얘기 이제 물어봤잖아요. 거기 나오고 나서 그러면은 얘네들의 목표는 뭐냐, 네. 진로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돈 있는 사람들 자식 밖에 안 보내요. 안 네. 보내더라고. 멀리 네. 안 보내고 그냥 여기 오클랜드나 오타고 대학 정도 네. 생각을 하고 그냥 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인맥이나 네. 그 가정 환경이나 이러지 얘네들을 굳이 글쎄 뭐 일부는 가요. 미국 대학으로 해마다 한 두세 명은 가요. 네, 졸업생들이. 영국도 가고 예. 거기 ACG 졸업하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해마다 뭐 한 20명, 뭐 지금 25명 이제 마지막까지 조금 가는 애들이 많아지겠죠. 지금은 좀 두 개 학급 정도니까 한 40명 정도인데 근데 그렇게 미국으로 가는 애들, 영국으로 가는 애들 뭐 한 세네 명 많을 때 많은 해가 그 정도 가고 나면 대부분은 그냥 예를 들어 수석 졸업한 애도 ACG에서 그냥 오클랜드 대학을 가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 1, 2년 하다가 뭐 자기 또 대학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별로 그렇게 외국 대학을 보내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나서 자기 사업 물려받아도 되고 가서 뭐 키위를 키우든지 아보카도 키워도 되고 공립학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도 사립학교 가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그런 집단적인 의식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내지 않을까. 네. 돈은 진짜 2,500만 원 주고 어떻게 보내지? 근데 엄청 저기 2명씩, 3명씩 보내는 어머니. 인터뷰 가시면 명품 가방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 산 넘어가면 세인트 피터스라는 저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공학이고 이어 7부터 이어 13까지 있어요. 세인트 피터스라고 학비가 약간 지금 내 기억에 한 5만 불이 넘어요. 지금 이제 5만 불 4천, 훨씬 넘죠.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학비가. 그리고 기숙사가 한 2만 불 정도 돼요. 근데 기숙사는 7, 8은 안 되고 9학년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고 네.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 학교 중에 하나예요. 케임브리지 옆에 베들레헴 그러니까 산 넘어가면 바로 캠브리지고 거기 세인트 피터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기숙사 학교인데 거기는 지금 IB하고 NCA하고 두 가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 IB를 누구나 하지는 않아요. NCAA 공부를 하고 상위 10% 정도 되는 아이들은 IB를 고를 수 있게 하게 있어요. 근데 IB가 의미가 없는 게 어제도 들었지만 뉴질랜드 NCEA 가지고 외국 대학 다 진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굳이 IB를 어렵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뭐 물론 선택이지만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꼭 IB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원래는 안 됐어. 그러니까 한국과도 다 한국 대학도 여기 뉴질랜드 NCAA 커리큘럼 갖고 다 들어가요. 한국 대학도 수능 네. 시험 치르지 요즘 않고 이제 왜냐 환산제가 있어가지고요. 네. 수시로 신청을 해서 네. 수시 입학이에요. 정시 수능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 성적표 가지고 수시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한국 대학에. 이제 끝난 건가요? 네. 뭔가 한마디 하려다가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거죠? 네, 너무 오래 잡고 지금 저희가 2시간 거의 예, 엉덩이가 아프셨겠어요.